안녕하십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는 아리랑 모터스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한 4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소모품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에서 저렴한 곳에서 소비자분들께서 직접 구매해서 타이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배터리 교환하는 것이 아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교환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부분들도 여러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방전을 시키면 시킬수록 배터리의 수명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번 정도 방전을 시켰다 그러면 배터리를 새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로 인해서도 방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차량의 전기가 누설됨으로 인해서 배터리의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누설되는 전기를 찾아서 꼭 수리를 해 주어야만 배터리를 오래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배터리의 역할은 차를 시동 걸 때 필요한 그런 전기를 공급하는 부품이죠. 시동이 일단 걸리고 나서는 여기에 보이는 이 알터네이터, 제네레이터에서 생산된 전기를 차에서는 공급받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이 제네레이터가 또 배터리가 충전량이 부족할 때는 이 IBS 센서에서 제공하는 신호를 ECU가 받아서 ECU가 이 제네레이터를 온오프를 하는 그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교환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이 12mm 이 볼트 하나만 풀면 이 배터리는 바로 탈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가 있죠. 이게 배터리 센서입니다. IBS 센서라고도 하죠. 플러스는 이렇게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12V 전기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마이너스 측과 접촉이 되면 쇼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구입하여 오실 때 이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 여기가 테이프로 발라져 있다든지 실리콘 마개로 해서 이렇게 꽂혀져 있다든지 하는 배터리도 있을 것입니다. 없는 배터리도 있습니다.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숨구멍이 있기는 하지만 찔러보면 숨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근데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로켓은 막혀 있지가 않더라고요. 로켓 배터리는. 숨구멍은 다 있습니다. 숨구멍이 있는 이유는 배터리 내부에서 뜨거워지거나 특히 여름철에 더운 날씨에는 특히나 배터리 내부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거기서 가스가 발생하는데 그 가스가 나올 수 있는 배출구가 배터리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구입해 오실 때 그 배출구가 테이프로 붙여져 있다든지 그러면 떼셔야 됩니다. 실리콘 마개는 빼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가스가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이 배터리가 제네시스라든지 에쿠스라든지 이런 수입차라든지 트렁크에가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차들도 많은 차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종들은 잘 보시면 여기에 투명한 호스가 꽂아져 있어 가지고 이 호스를 바깥으로 이렇게 실내로 가스가 유입되면 안 되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호스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트렁크에 장착되어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뺐던 그 호스를 다시 꽂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스가 차 실내로 유입이 되지 않겠죠. 그 가스를 마시면 사람이 죽지는 않겠죠. 그래도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꼭 꽂아 주셔야 합니다. 자, 배터리를 탈착하실 때는 마이너스를 먼저 탈착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탈착하고, 장착하실 때는 플러스를 먼저 장착하고 마이너스를 나중에 장착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는 다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10mm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플러스를 장착할 때는 꼭 주변에 이 차체는 다 마이너스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걸 조이다가 주변에 쇠붙이하고 같이 동시에 합선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걸 가장 주의하셔야 되고요. 쇼트 일어나니까요. 두 번째는 이 마이너스 단자를 낄 때, 빼서 여기에 딱 접촉이 될 때 서지 전압이 발생합니다. 불꽃이, 조그마한 불꽃이 탁탁탁 튀고 조그맣게 이렇게 약하게 연기가 나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이런 서지 전압에 의해서 ECU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지 전압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이 불꽃이 살짝 튀더라도 이 전압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이 불꽃이 안 튀게 작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일단 배터리 플러스는 연결하고, 자, 보시면, 자, 불꽃을 한번 봐보십시오. 보이신가요? 불꽃 튀는 거 보이시죠? 자, 어머, 연기도 나네. 자, 이런 서지 전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발생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이 마이너스 단자를 체결하실 때에는 이 서지 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해주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서지 전압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테스트하기는 아닙니다. 이런 테스트하기 아니고, 이 송곳 같이 이게 달린 부분에 끝에가 깜빡이 전구, 큰 전구가 들어가서 실제로 불이 들어오는 이런 테스트하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집게는 차체 마이너스에다 접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뾰족한 송곳 부분은 이 안에다 이렇게 이 부분은 전기 테이프로 감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다 이렇게 넣을 때 혹시 여기가 답은 안 되니까 전기가 안 통하게 감아 주시고, 이 감아 준 상태에서 여기에다 이렇게 넣고요. 안에다 넣고 여기에다 마이너스 단자에다 이렇게 댄 다음에 그대로 된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된 상태에서 이걸 꽂아주시면 불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마이너스 단자가 이게 터미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터미널이라고 하는데, 이 마이너스 단자하고 이 높이하고 똑같으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을 더 톡톡톡, 뭐 작은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톡톡톡 쳐가지고 완전히 이게 단자가
터미널보다 튀어나오도록 완전히 밑에까지 완전히 닿게 한 다음에 이거를 꽉 조인 다음에 이게 안 흔들리게 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중고차 매매상사에서는 이 배터리를 중고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이걸 빼놓고 방전이 되니까 이걸 빼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굳이 이제 이거를 안 빼놓고 안 빼놔도 요새 많은 차량들 보시면 이 휴즈 박스에 보면 이 부분에 이렇게 온오프라고 써진 거 있죠. 밑으로 지금 내려가 있죠. 온으로. 이게 그냥 우리 전기 차단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스위치를 위로 오프 쪽으로 올리면 많은 전기가 이게 차단이 되기 때문에 훨씬 방전이 될 염려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배터리 마이너스를 빼놓지 않아도 저 안에서 차단기만 내려도 됩니다. 차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또 이게 요즘 차들은 IBS 센서가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배터리 센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 빼놓는 것보다는 그 스위치를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상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빼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폐차장에서 배터리를 갖다 쓰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배터리들 같은 경우에는 빼놨다든지 오래 배터리를 폐차장에서 구입을 해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차장에서는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를 해놓은 배터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단자 부분이 뭐 이물질이 껴가지고 뭐 하얗게 된다든지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전기가 잘 통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뭐 이물질들이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긁어주면 속에 납이 이렇게 드러나죠. 속에 납이 드러나죠. 이와 같이 이 단자 이 부분을 다 긁어줍니다. 긁어줘가지고 속살이 드러나게 딱 해준 다음에 속살이 드러나게 그건 대충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살이 드러나게 해준 다음에 두 번째 이 터미널 단자 있죠. 이 터미널 이 마이너스 단자하고 맞닿는 부분이 이 안쪽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깨끗이 클리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사포로 이렇게 문대줘도 됐고요. 여기도 사포로 이렇게 좀 거친 사포로 문대줘 버리면 제일 쉽습니다. 이 부분도 깨끗이 에어로 불고 사포로 이렇게 문대면 가장 좋겠죠. 그런 다음에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흔히들은 아까 그런 테스트하기로 꽂아서 이런 테스트하기도 없으니까 그냥 막 해버리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차가 상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렇게 전구 테스트하기를 사용을 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제 차니까 저도 뭐 다마 테스트하기 없습니다. 전구 테스트하기 없습니다. 또 다 말하겠네. 여기는 완전히 밑에까지 내려가게 한 다음에 손이 이럴 땐 손이 3개면 얼마나 좋을까잉. 완전히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흔들어 보셔서 체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12V 다시 채워 주시면 완전히 고정이 되겠죠. 자, 그럼 배터리에 대한 설명은 끝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IBS 이 센서가 참 말이 많죠. 이거를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지가 알아서 타다 보면 지가 알아서 초기화가 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매뉴얼 보시면 초기화 하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오토 스탑 기능이 있는 차들, 스탑 앤 고라고도 하죠. 이 기능은 이제 신호 대기할 때는 지가 시동이 꺼지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서 출발하려고 하면 시동이 자동으로 켜지는, 연료를 좀이라도 절약하고 또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제작사에서 만든 기능이죠. 그 기능이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초기화가 안 되면. 그래서 이 초기화를 작업이 되어야 그 기능도 작동이 되기 때문에 초기화를 해 줘라, 이렇게 매뉴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초기화 안 해도 지가 스스로 다 알아서 초기화 하니까 그냥 타도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정비업소에 가서 스캐너 물려봐서 초기화가 됐는지 확인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초기화는 제가 영상으로 초기화 방법은 사실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3가지.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꼭 몰라도 되는데,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이제 매뉴얼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뭐 서비스에서도 그런 말을 한다고 해요. 초기화를 할 필요는 없다, 자동으로 된다. 그런데 자동으로 되든 따로 초기화 방법에 의해서 초기화를 하든 간에 꼭 실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그 부분은 차량이 순정 상태로 나와 있는 것 외에 따로 장착된 전기 제품들, 블랙박스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원격 시동 경보기라든지 이런 사제품으로 장착되어 있는 모든 전기 장치의 전원은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차단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초기화가 진행이 되어야만 정확하게 초기화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뭐 6시간 이상 8시간 이상 운행을 하고 다니면 자동으로 초기화를 한다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댓글을 달아 주신 분들은 그런 분들도 저같이 초기화를 이렇게 따로 하는 사람들을 좀 잘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한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생각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래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아무튼 그런 전기장치는 모두 다 제거를 해야 된다. 전원을 다 오프 시킨 다음에 해야 된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초기화 부분은 이제 설명이 끝났고요. 또 초기화가 돼야 됩니다. 왜 초기화가 되어야 되냐면, 이 IBS 센서라는 것이 이 배터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ECU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새로 배터리를 교환을 해가지고 배터리 상태가 최고의 상태예요. 충전량도 다 됐고. 그런데 이전의 배터리 상태로 ECU가 기억을 하고 있다면 충전할 필요가 없는데 제네레다가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네레다가 발전을 한다든지 에어컨 펌프가 가동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차량의 토크가 당연히 떨어지죠. 출력이 떨어지죠. 출력이 떨어지면 연비도 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클랑크 분리에 걸쳐져 있는 원벨트, 아니 그 겉벨트가 이렇게 제네레이터를 구동시키지 않습니까? 벨트로. 그러면 제네레이터가 발전을 할 때는 당연히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배터리 상태가 완벽한 상태고 충전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충전하게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ECU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IBS 센서의 정보가 중요하고, 그래서 초기화가 꼭 돼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의 접지 튜닝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연식이 좋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 공급이 뭐 배선으로 원활하게 잘 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연식이 좀 되고 노후된 차량들은 차량의 전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해서 따로
접지 튜닝을 하는데요. 보시면 이것도 IBS 센서가 있는 차량들은 여기에서 바로 접지 튜닝을 하시면 안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런 접지 브라켓을 10mm를 풀고 여기에다가 고정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션 접지도 가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마운틴 접지로도 가고, 여기서 다시 엔진 접지로도 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다 여기저기로 이렇게 접지를 시키는 분들이 계시는데, IBS 센서가 있는 차량을 여기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 IBS 센서가 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센서가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단자와 연결되어 있는 굵은 배선이 차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차체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서 시작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접지선을 매서 요리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다가 접지를 했고요. 여기서 브라켓을 사용해서 여기는 이미 이제 됐고, 여기 하나 됐고, 또 여기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엔진으로 또 갔죠. 엔진으로 가서 이렇게 엔진 접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엔진 접지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네레에다도 하나 플러스를 물려줬습니다. 이거는 다른 것은 마이너스를 튜닝을 한 건데, 이 차량은 이 플러스에서도 하나 해줬습니다. 플러스에서 이쪽으로 쭉 와가지고 제네레에다 이쪽 12V가 전원이 들어가 있는 이 12V 이 나사를 풀고 여기다가 해줬습니다. 플러스입니다. 이것도 왜 해줬냐면, 뭐 예를 들면 주행 중에 RPM이 막 떨어졌다 올라갔다 한다든지 이런 부조 현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제네레이터에서 배터리 간의 선간 전압이 높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노후된 차들은. 그래서 그런 이 선간 전압을 측정을 해서 선간 전압이 기준이 0.05V죠. 그런데 뭐 0.3V라든지 0.5V라든지 이렇게 전압이 높게 나오면 선간 전압이 많이 걸리기 높기 때문에 이것을 낮춰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서 이 배터리까지 하나 해서 이렇게 해주면 보통 한 0.05V, 0.06V 이 정도가 나와서 정상으로 돼서 전기의 흐름이 더 원활하게 돼서 이런 차량의 고장 증상도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배터리 저는 습관이 돼서 배터리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배터리나 뭐 배터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직접 구매하셔서 장착하실 때 주의사항들은 꼭 숙지해 두셨다가 안전하게 배터리를 교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중고차 매매와 자동차 보험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아리랑모터스 조운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